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3일절 연휴 잘들 보내셨을까요? 우리 증시가 쉬어가고 있는 동안 글로벌 증시는 말 그대로 숨가쁘게 움직였는데요. 중동 지역의 이 사태가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간밤에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죠. 상황이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는 만큼 당분간 투자 중심도 단단하게 잘 잡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미국 증시의 마감 상황부터 바로 확인해 볼까요? 밤사이 미국 증시는 높은 변동성을 보이면서 롤러코스터 장세를 나타냈는데요. 장 중반부터 buy the dip, 이른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긴 했지만 장 막판에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상승분을 반납하고 하락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5시 30분 기준이어서 이렇게 상승으로 나와 있지만 장 막판에 방금 전 그 소식이 나오면서 3대 지수 모두 보합권으로 하락 전환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인플레이션 우려도 재점화되기도 했는데요. 해당 소식에 국채 금리도 급등하면서 이 10년물의 경우에는 지난주에 4%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장중한 때 4.1% 근접까지 근접하기도 했었고요.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급등 중이죠. 장중한 때 99선까지 근접하기도 했고 또 역외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도 동반 상승하면서 단숨에 1,454원대까지 올라선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요 업종 가운데선 에너지가 국제유가 급등 속에서 강세를 나타냈고요. 반대로 소비재와 헬스케어는 좀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었고 엔비디아의 대규모 투자 소식이 또 큰 화제가 되게 됐었죠. 루멘텀과 코이런트에 한 4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는 소식이 주목을 받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 조금 아쉬운 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은 장중한 때 5%까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오늘 장의 메인 이슈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간밤에 또 큰 화제였었는데요. 대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장기전을 시사하면서 이란전이 당초에 4에서 5주 정도로 예상됐지만 우리는 더 오래 끌어갈 능력이 있다라고 밝힌 겁니다. 상당히 강경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인데 여기에 또 이란의 지상군 투입을 시사하면서 필요할 경우에 추가 병력을 더 투입할 것이고 여기에 또 아직 강력한 한방도 남았다라면서 경고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국제 유가 역시나 높은 변동성을 나타낼 수밖에 없겠죠. 장중한 때 5에서 6% 정도 뛰기도 했었는데 이 소식이 나오고 나서 무려 8%까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란에 있는 이 혁명수비대 사령관 고문의 발언이었는데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면서 해협을 통과 시도하는 모든 선박을 공격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해당 소식이 나온 이후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이러다가 $100까지 치솟을 것이다라는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간밤에 경제 지표도 또 발표됐었죠. 미국의 제조업 지표였는데 S&P와 ISM 제조업 지표가 차례대로 공개됐었죠. S&P 글로벌 제조업 PMI는 51.6으로 나오면서 7개월 연속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여기 또 같이 발표된 ISM 제조업 PMI도 52.4로 나오면서 시장 예상치보다 계속해서 좋게 나와주는 중입니다. 다행히 미국 제조업은 이렇게 글로벌 거시 환경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의 메인 이슈들 체크해봤고요. 간밤에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 반대로 버크셔 해서웨이는 조금 아쉬웠었죠. 더 자세한 기업 이슈들은 김현사 아나운서와 바로 만나보시죠. 네, 실적을 내놓은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 약한 주가 흐름을 보였지만 오늘 전반적으로 기술주는 혼조세를 오가는 가운데 엔비디아의 상승폭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 AI 신형 프로세서를 출시하기로 했는데요. 오픈 AI를 비롯한 고객사들이 더 빠르고 효율적인 AI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세서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는 GTC에서 공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앞으로 이어지는 모멘텀까지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엔비디아는 2.88% 상승하면서 전일 실적 발표 때문에 아쉬웠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중동 지역의 긴장감 유발에 유가가 상승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것과는 다른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라는 벨런시지의 논평이 나왔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유가 상승이 전기차 수요 기대를 자극하는 재료로 작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코멘트 나왔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테슬라는 약보합권을 지나갑니다. 0.51% 하락한 채 증시를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애플 보겠습니다. 애플은 이번 주 여러 가지 신형 기기에 대한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벨런시지에 따르면 아이폰 17E 모델과 여기에 더한 새로운 아이패드 에어 공개 소식이 더해지면서 이번 주 안에 나올 대규모 신제품 발표를 대기하며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애플은 그래도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0.12% 상승하며 감고와 꽃 지나갑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전체적인 증시 흐름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핀비즈맵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증시 흐름입니다.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도 혼조한 양상이 두드러진다라는 점 체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앞서 함께 체크하신 엔비디아 같은 경우 오늘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2.93% 상승하며 증시 가져간다라는 흐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주말 사이 우리가 체크해 봐야 했던 그리고 오늘까지도 주요하게 이어지고 있는 이슈가 있죠. 중동 지역에서의 긴장감이 다시금 불거졌다. 그리고 이 양상이 조금 심각해졌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증시도 함께 움직였는데요.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개장 전부터 강했는데 끝날 때까지 강세 유지하면서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 3%대 강세 보이며 끝났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올랐지만 이에 반해 급락한 기업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크루즈주 같은 경우 중동 분쟁에 대한 격화 그리고 유가가 폭등할 것에 대한 우려를 받아내면서 급락하는 흐름, 여기에 더해서 항공주도 함께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행편이 줄 취소됐는데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움직임들은 잠시 뒤 브리핑 통해서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엑스모빌과 쉐브론 같은 에너지주 같은 경우 유가 급등에 따른 급등이 나왔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반해서 ASML 같은 경우 기술주 안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여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중동 긴장에 따라서 움직였지만 기술주는 전반적으로 혼조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장비주, 그 안에서 ASML 같은 경우 새로운 이슈가 한 가지 등장했는데요. 기존 주력 분야인 노광기 외에 첨단 패키징 장비 등 신제품 라인업을 확장할 계획이다라는 이야기 밝혔지만 오늘 전반적으로 주가는 하방 압력을 받아갔다라는 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전거래일 급등했던 블록 같은 경우 오늘 개장과 함께 밀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막판에는 상승 전환하면서 말아 올리면서 1%대 강세 보임에 마감했다라는 점 체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브리핑 만나보시죠. 어떤 식으로 증시 흐름이 유지됐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언급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섹터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술주 같은 경우 혼조한 양상을 오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섹터별로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달라지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항공산업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항공산업 같은 경우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중동에 대한 상공이 대거 폐쇄됐다라는 점, 그리고 이것보다 조금 더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이슈는 항공편이 줄 취소됐다라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서 두 가지 기업이 크게는 움직였는데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그리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같은 경우 각각 5%대 밀려났다라는 점 체크를 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공편에 이어서 함께 영향을 받았던 섹터 바로 크루즈 산업입니다. 간밤에는 이런 소식도 나왔습니다. 이란 측에서 만약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이 보일 경우 불태우겠다 이런 강한 언급도 함께 나오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폐쇄 우려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사실상 봉쇄되고 있는 상황과 함께 국제 유가가 장초반 크게 튀어 올랐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카니발부터 노르웨이지안 그리고 로얄 캐리비안까지 함께 급락세를 보였다라는 흐름까지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 급등한 섹터도 있었습니다. 사이버 보안 산업은 이러한 전반적인 중동 지역의 우려감을 받아내면서 팔란티어의 4분기 실적 호조에 대한 강세에 힘입어서 이란의 보복성 사이버 공격 위험이 증가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움직였는데요. 팔로알토부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그리고 지스케일러까지 큰 폭으로 뛰었다라는 점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동 지역의 긴장을 받아내면서 섹터별로 고르게 다른 양상을 분출해낸 가운데 중심은 좀 어떻게 잡아가 봐야 투자를 유효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중심 바로 잡으러 가시죠. 자, 이번엔 미국 증시 핫한 이슈들, 핫한 종목들 체크해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 도움말씀의 하나증권의 김세한 골드 PB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PB님, 지금 증시가 롤러코스터 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결국 보합권에서 3대 지수도 거래를 마쳤는데 한 줄 평 먼저 남겨주실까요? 네, 오늘 한 줄 평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중동 리스크와 에너지 급등 속에서도 과거 학습 효과로 인해서 강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로 인해 소폭 상승 흐름으로 마감을 했는데 마감 이후에 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에 대한 이슈가 또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늘 장도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해당 소식이 나온 이후에 국제 유가도 지금 무서운 속도로 급등 중이죠. 향후 증시에는 어떤 변수로 또 작용할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럼 굿모닝 라이브 이슈픽 바로 보여주시죠.
오늘 얘기 나눠볼 세 가지 토픽입니다. 전쟁과 중간선거, 여기 또 엔비디아가 광학에 투자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또 여기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고조까지 세 가지 얘기에 대해서 좀 나눠볼까 하는데, 우선 전쟁과 중간선거와 관련해서 왜 그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부가 소란스러울 때는 외부로 좀 시선을 돌리는 그런 뭐 예전 전략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좀 트럼프 대통령한테 해당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중간선거를 앞둔 가운데 전쟁으로 지지율 반등을 좀 노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피비님 생각은 어떠시죠? 사실 그 부분도 뭐 완전히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은 기존의 이란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안 좋은 부분도 좀 있었고, 최근에 핵 개발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중간 선거 전에 조금 빠르게 좀 차단을 하고자 했었던 부분들이 좀 이 시장에 영향을 좀 주고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다만 지금 이란을 공습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국민들도 성인의 27% 정도만이 이제 공습을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반대 여론이 조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 중에서도 이 군사력을 이제 쓰는 데 있어서 조금 회의론이 좀 일어나고 있고요. 응답자의 한 56% 정도가 지금 군사력을 너무 쉽게 사용한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이제 국정 지지율도 소폭 하락하고 있고요. 오히려 국민 반응은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이 전쟁을 하게 되면 그만큼 여러 가지 이제 자원들의 이제 소모도 있지만 일단은 이 전쟁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이슈로 좀 반감이 있긴 하죠. 판단이 좀 되고 있다 보니까 중간 선거를 앞두고, 그러니까 빨리 이 전쟁을 마무리하고 다시 정상화를 시킨다라고 한다면 뭐 선거에서 조금 뭐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겠지만, 이 전쟁이 조금 장기화가 된다라고 봤을 때는 사실 지금 선거까지 지금 3월이 이제 넘어왔기 때문에 불과 한 8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만약에 이 전쟁이 2개월, 3개월 이렇게 난다라고 한다면 뭐 지금 그 빨리 수습하고 이제 중간 선거를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네요.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제 유가가 이제 호르무즈 해협까지 봉쇄되니까 뭐 일각에서 얘기하던 배럴당 100달러까지 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100달러까지 가게 될 수도 있을까요? 네, 저는 100달러까지도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을 얼마나 빨리 이제 매듭 짓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뭐 예전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봉쇄하겠다라고 해서 단기간이긴 하지만 또 봉쇄했었던 그런 기억들이 좀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봉쇄가 풀리면 빠르게 정상화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정말 이제 최고 지도자가 지금 사망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최고 지도자에 대한 어떤 이슈로 인해서 좀 길게 반항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상당히 유가의 흐름도 좋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로 인해서 지금 새롭게 취임하게 될 FOMC 의장도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은 비둘기파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이 된다라고 본다면 금리 경로에도 좀 변화가 생길 수도 금리 있겠네요. 경로에도 당연히 반영이 될 것 같고요. 뭐 이게 당장이 아니라 지금 이 유가의 가격은 몇 달 후에 결국에는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또 부메랑으로 또 다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또 간밤에 카타르의 LNG 시설이 또 생산 중단됐다는 얘기까지 나왔죠. 해당 소식의 여파로 천연가스 가격까지 폭등했다고 하니까요. 원자재 흐름 당분간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자, 그리고 얘기 나눠볼 두 번째 토픽은 엔비디아와 광학 기업들입니다. 엔비디아가 빛에 투자한다라는 굉장히 재밌는 키워드들이 나오고 있는데 광학 관련주들이 좀 재조명받게 되는 걸까요? 네, 뭐 아무래도 이 광학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그 반도체 칩 사이에 그 연결고리를 해주는 그런 기술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전기 신호보다 더 빠른 이제 빛의 속도로 서로 연결을 해주는 이제 그런 어떤 광학 기업들이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가 자체 생태계를 위해서 루멘텀이나 코이어런트에 5.8조 원을 투자했다는 뉴스가 좀 나왔고요. 뭐 이 부분은 사실 기존의 생태계를 계속 좀 늘려가는 데 있어서 뭐 기존에는 이제 뭐 이런 데이터 센터 회사에도 투자를 하고 뭐 여러 이제 회사에도 투자를 했지만 이 AI 칩 속도를 높이는 이
빛에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번 투자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 단순 투자를 넘어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구매 약정이 체결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선적 접근 권한 확보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미래에 이 데이터 센터 안에서의 조금 이 광학 부품들의 어떤 협력이나 이런 영향력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최근에 실적이 좋긴 했지만 아무래도 좀 주가는 주가 흐름은 좀, 네 그렇게 좋지 아쉬웠었죠. 않았었는데 그래도 네. 어제는 또 반등이 나오면서 좀 예, 좋아지긴 그렇죠. 했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엔비디아의 실적을 놓고 봤을 때는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기대치 그 이상을 항상 보여줘야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코이어런트나 뭐 또는 루멘텀 같은 이제 회사들을 투자를 해서 자체 생태계를 그만큼 이제 넓혀 간다라고 봤을 때는 더 큰 이제 볼륨을 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광학 기술 쪽에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지금 실적 발표 이후에 살짝 흔들리긴 했었는데 네. 다시 좀 우상향 곡선을 그릴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뭐 200달러 위쪽으로는 뭐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네. PER 기준으로도 마찬가지고 아직까지는 크게 부담이 없는 주가다 보니까 200달러 위쪽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뭐 글로벌 IB 이제 투자 은행들도 200달러 초중반대 정도까지가 네. 평균 목표가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이제 그 정도까지는 할수 있다. 지금 가치 수준으로는 네.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 발표 이후에 엔비디아 주가 급락했을 때 좀 낙폭이 과하다라고 생각하실 네.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자, 엔비디아 이슈 체크해 봤고요. 이번 주에 사실 뭐 이란 사태도 이란 사태지만 경제 지표부터 좀 중요한 재료들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피비님과 그 내용들 한번 짚어볼까 하는데 이번 주에 주요 이벤트들 한번 쭉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일단 이번 주에는 뭐 기본적으로 일단은 지난주에 그 PPI, 그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는 조금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지금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2월 한 달간 보시면 나스닥이 3.4%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상대적으로 뭐 2월 달이 통계적인 수치로 보면 그렇게 좋은 달은 아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3.4%는 조금 안 좋은 수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국채 수익률이 같이 올라가게 되는 흐름이 나타나는데 그렇죠. 반대로 하락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약간의 이런 우려들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고용 지표가 이번 주에 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뭐 얼만큼 잘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에 따라서 금리 인상은 아니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꺾일 가능성도 충분히 그렇죠. 남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네. 고용마저 너무 강하게 나와 버린다 이러면 정말로 뭐 금리 인상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물론 뭐 금리 인상까지는 뭐 아직까지는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 올해 연 2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그 인하 예상치를 만약에 벗어나는 경로를 벗어나는 수치가 나온다라고 봤을 때는 시장에서 상당히 또 불확실성과 혼란이 그렇죠. 좀 가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이슈가 될 수 있고요. 핀테크 기업인 블록 같은 이제 회사도 지금 단기간에 4,000명 해고를 발표를 하면서 또 시장에 좀 우려를 좀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또 이번 주에 브로드컴 그리고 마벨 테크놀로지, 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이런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뭐 추가적으로 코스트코 같은 이제 소매 판매 기업들도 이번 주에 주요 이슈로 또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면서 마지막에 고용 지표까지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끝으로 특징주 관련 소식들로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 오늘은 서클을 또 들고 와 주셨어요. 네. 지난주에 실적 발표를 계기로 이제 본격적인 반등 궤도에 들어섰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서클 어떻게 보고 계시죠? 서클은 사실 상장 이후가 가장 기대감이 좀 높았었던 회사였고요. 네. 그러다가 상당히 이제 조정을 좀 크게 받으면서 100달러 미만까지 좀 내려왔었고, 그랬었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4분기 매출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이제 드디어 USDC 유통량이나 여러 이슈가 좀 회복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 이 영향력을 좀 주고 있는 수치가 나왔고요. 4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77%가 증가를 했고,
주당 순이익도 거의 예상치보다 3배 가까이 상회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에서는 상당히 서프라이징하게 좀 받아들이고 있고 USDC의 유통량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좀 급증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 지배력으로 지금 입증을 계속 해주고 있고 또 추가적인 부분들은 이 수익성 모델에 대한 부분이 이 고금리 환경 속에서도 뭐 준비금 이자에 대한 부분이 기존에는 이제 거의 전부가 아니냐라는 이슈가 좀 있었는데 뭐 트랜잭션 수수료라든가 기타 매출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2026년 가이던스도 상당히 낙관적으로 좀 제시를 했기 때문에 뭐 여러 이런 금융사 또 파트너십도 체결이 좀 됐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전반적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조정 흐름에서 이제 주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성악개미 분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죠. 서클의 주가 흐름 부디 좀 좋은 궤도에 올라서길 기대해보는 마음이고요. 자, 그리고 서학개미들이 좋아하는 또 다른 기업이 있죠. 바로 팔란티어인데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지지부진하긴 했었거든요. 네. 이제 좀 많이 빠지기도 했었고 그런데 간밤에 전쟁 소식과 함께 또 팔란티어가 급등해 줬습니다. 팔란티어 조정이 끝났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최근 주가 흐름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죠?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사실 기존에 워낙에 높은 밸류를 좀 받고 있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매도 압박이 좀 있었다라고 좀 볼 수 그렇죠. 있는데 주가가 또 많이 최근에 빠졌기 때문에 마이클 버리의 공격도 있었고. 네, 오히려 지금은 또 주가가 또 저평가가 좀 되어 있다 이런 리포트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최근에 이제 이러한 이슈도 있다 보니까 방산 AI 수혜주로 좀 부각이 좀 되고 있고 사실 팔란티어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은 이 엔스로픽과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엔스로픽이 사실은 팔란티어를 뭐 대체할 수 있다, 뭐 없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두 회사가 공존할 수 있고 상호 협력을 하면서 전체 어떤 시장에 방식으로 공존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엔스로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두뇌의 역할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을 모아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네. 어떤 부분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두 회사가 공존을 하게 될 가능성은 저는 더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봤을 때는 시장의 전체적인 파이 자체가 훨씬 더 지금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엔스로픽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저는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었던 부분들은 결과론적으로는 다시 해소가 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도 그러면 앞으로 좀 나아질 거다라고 보고 네, 계신 주가 거예요? 흐름도 최근에 실적 숫자만 놓고 보게 되면 일단 상당히 긍정적이고 일단은 이 기업용 이 AI 플랫폼이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거의 130%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시장에서도 그만큼 여러 가지 확장성이 확인이 좀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정부 매출뿐만이 아니라 이 민간 시장에서도 수익성이 계속 확인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예전 주가를 또 회복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매스의 하나증권의 김세한 골드 PB와 함께했습니다. 대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